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몬테칼로 팔러시에서 오프 팔러시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프 팔러시가 이제 예를 들면 비헤이비어 팔러시와 타겟 팔러시를 나누는데 비헤이비어는 그 스토캐스틱한 엡실론 소프트 팔러시로 비헤이비어를 하고 그 다음에 타겟 팔러시는 이제 그리디한 그런 팔러시로 해서 디터미스틱한 팔러시를 러닝을 하는데 약간의 단점은 에피소드의 그 알고리즘의 구조상 임포턴스 샘플링을 곱하는 구조상 에피소드의 뒷부분에 나타나는 스테이트 액션 페어에 대해서만 학습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몬테칼로를 확대해서 우리가 그 TD 방법,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웠던 템포럴 디퍼런스 러닝 방법을 컨트롤, 즉 Q 펑션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밸류 펑션을 그 프리딕션하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배운 밸류 펑션을 프리딕션하는 TD 방법 이 그대로 이 Q 펑션을 구하는데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Q 펑션을 구하는 방법도 사실은 TD 방법과 동일한 방법입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온 팔러시 방법이 되겠죠. 달라지는 방법이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TD라고 부르질 않고 그 이름을 약간 프리딕션이 아닌 컨트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SARSA라고 부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SARSA라는 알고리즘은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SARSA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TD 알고리즘이다. 그 TD 철학이 그대로 반영된 알고리즘이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 알고리즘이 온팔러시 방법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윈디 그리드 월드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시를 들었었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몬테칼로 컨트롤보다 TD 컨트롤, 즉 TD 컨트롤 방법이 SARSA 방법이죠. 지난 시간에 소개한 이 SARSA 방법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예시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예시에서는 몬테칼로 방법을 쓰면은 몬테칼로 방법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나야만 토탈 리턴이 주어지고 그걸 가지고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에피소드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러면 업데이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윈디 그리드 월드는 그 기존의 그리드 월드하고는 다르게 기존의 그리드 월드는 언젠가는 에피소드가 끝나게 돼 있는데 왜냐면 그 제한된 그 그리드의 그 타일의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이 사이클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이렇게 돌다가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존재하는 형태로 해서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고 영원히 주기적으로 뱅뱅뱅 도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몬테칼로 방법, 몬테칼로로 Q 펑션을 구하려는 방법을 적용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예 업데이트가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 에피소드가 끝나지 않더라도 에피소드 중간에 업데이트 할 수 있는 TD 철학, TD 방법론이 유효한 거고 그걸 우리가 SARSA라고 불렀죠. SARSA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몬테칼로보다 훨씬 더 유리한 장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SARSA 방법은 온라인 방법, 온라인 러닝 방법이고 몬테칼로 방법은 오프라인 러닝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제 같은 상황에서는 온라인 러닝을 할 수밖에 없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TD 컨트롤 방법, 그러니까 템포럴 디퍼런스 철학에 기반된 컨트롤 방법을 그러니까 원 스텝만 앞서 보는
예, 그런 방법을 썼었죠. 현재 스테이트 액션에다가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가 주어지고 다음 스테이트가 주어지고 거기서 뭐 새로운 액션을 취하는 저기 백업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리면 이런 백업 다이어그램이었죠.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취하고 리워드가 주어지고 다음 스테이트로 가고 거기서 새로운 액션을 취하는. 그래서 이 5개의 변수들을 따서 쌀쌀하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스텝만 앞을 내다보는, 예, 기본적으로 원스텝 앞을 내다보는 게 TD0 방법론이라고 그랬죠. 예, 그 철학에 기본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에서 TD0를 N스텝 알고리즘으로 확장한 바가 있었죠. TDN으로. 그 다음에 그 TDN들을 또 엑스포넨셜 에버리지를 취한, 엑스포넨셜 가중치를 줘서 에버리지를 취한 TD 람다라는 방법론으로 확장을 했고, 뭐 TD 람다가 또 포워드 알고리즘 있고, 백워드 알고리즘 있고, 이렇게 다양한 변종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론들이 이 Q 펑션을 구하는 방법, 즉 컨트롤하는 방법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스텝 TD가 있었으니까 지금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N스텝 리턴을 Q 펑션 관점에서 디파인을 하면은 N스텝 리턴을 GT에서 T 플러스 N까지라고 디파인 했었죠. 자, 그래서 지난번 챕터에서 N스텝 리턴 V 펑션을 구할 때 N스텝 리턴은 동일한 식이 됐었고 여기에 그냥 V T 플러스 N-1 있는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액션은 필요 없고 ST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주어진 형태였는데 요 형태가 Q 펑션으로 바뀐 거죠. 근데 Q는 액션이 필요하니까 그 A T 플러스 N 타임 스텝에서의 액션이 추가된 거 말고는 바뀐 게 없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N 스텝 리턴을 우리가 디파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N 스텝 리턴을 가지고 우리가 살사 알고리즘을 다시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살사는 한 스텝만 앞서 보는 거였으니까 뭐 예를 들면 2스텝 앞서 보면은 2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3스텝 앞서 보면 3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되는 거고 뭐 일반적으로 N스텝을 앞서 봐서 업데이트 한다 그러면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N에 대해서 일반화시켜서 따져본다 그러면 T 플러스 N에 대한 업데이트는 T 플러스 N-1에 대한 업데이트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데 업데이트 변수는 알파고 토탈 이제 N스텝 리턴에서 현재의 그러니까 T 플러스 N-1이 뭐 좀 인덱스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의 그 업데이트를 가지고 현재 스테이트와 현재 액션에 대한 그 밸류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라는 게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N을 1로 바꾸고 여기에 있는 서브스크립트를 다 없애버리면 기존에 그냥 원스텝 살사 알고리즘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즉 요 텀과 요 텀만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화된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백업 다이어그램으로 각각의 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원스텝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까만 점, 하얀 점, 까만 점으로 끝나는 이런 여기 하나의 유닛을 이룬다는 얘기죠. 여기 하나의 유닛이 한 스텝을 얘기합니다. 자, 투 스텝 알고리즘은 이 유닛이 그냥 2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한번 똑같은 게 여기 밑에 그려져서
중복이 되면 되는데 까만 점은 여기서 중복해서 쓰여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2스텝 알고리즘이고 3스텝 알고리즘은 똑같은 구조가 3번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n스텝은 똑같은 구조가 n번 반복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을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스텝도 가능하겠죠. 근데 언젠가는 이게 터미널 스테이트가 없는 경우는 정말로 무한대로 갈 테고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는 경우는 중간에 가다가 끊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 부분 대신에 이런 터미널 스테이트로 리플레이스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들을 이제 n스텝이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은 이 n스텝 알고리즘을 조금 더 개선 또는 변화시킨 버전도 존재합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n스텝 살사를 마지막 단계의 요 액션을 취하는데 액션을 원래는 살사 알고리즘은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거기서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져서 이게 기본적으로 TD든 살사든 어쨌든 이 몬테칼로의 철학에서 샘플링을 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나 주사위를 던져서 취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액션을 가지고 업데이트라는 그런 건데 expected salsa라는 알고리즘은 뭐냐면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고 모든 가능한 마지막 스테이트에서의 가능한 액션들을 생각해보고 각각의 액션들에 대해서 가능한 Q 밸류들을 생각해서 그 Q 밸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테이트에서는 마치 다이나믹 프로그램하고 비슷하게 모든 가능한 액션들을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게 스틸 몬테칼로 철학을 따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램과 같은 철학이 아니라는 얘기죠. 다이나믹 프로그램 철학이라는 얘기는 모델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델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트랜지스턴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져서 거기에 평균을 구하는 그런 이제 철학인데 이거는 그런 철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계속 업데이트 되었던 요 스테이트까지 업데이트 되었던 Q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기존의 어떤 팔러시 예를 들면 온 팔러시이기 때문에 엡실론 그리디나 엡실론 소프트 팔러시겠죠. 다시 말하면 스틸 스토캐스틱한 팔러시입니다. 그 스토캐스틱한 팔러시만 가지고 그렇다고 트랜지션 모델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스토캐스틱한 팔러시만 가지고 가능한 Q 펑션들의 평균을 취해버리는 형태로 해서 스틸 모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한 어프로치가 아니고 즉 모델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아니고 스틸 모델 프리 어프로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Q 펑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전 페이지에 이렇게 그 n스텝 리턴을 보면 이 expected salsa에서는 어떤 평균적인 Q 펑션들의 평균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3장에서 배웠듯이 V라는 밸류 펑션은 사실은 Q 펑션들의 팔러시에 대한 에버리지였죠. 그래서 V하고 Q는 사실 따로 노는 게 아니고 V는 Q의 에버리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단계에서 Q들의 에버리지를 취한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V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V 틸다라는 V 바란 노테이션을 쓴 거고요. 그래서 기존까지 업데이트되어 있던 Q 펑션들을 현재 쓰고 있는 on policy 방법이죠. 살사가 현재 쓰고 있는 policy가 스토캐스틱한 policy니까 이 policy를 확률로 보고 평균을 채워버린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을 expected salsa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기존의 n스텝 알고리즘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왜? 마지막 스텝에서 한 번만 주사위 던져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을 다
다 고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성능이 약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와 같은 expected SARSA 방법도 적용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알고리즘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어프로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다양한 변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단계에서만 이렇게 평균을 취하는 알고리즘인데 생각을 해보면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없죠. 뭐 마지막 단계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직전 단계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지막 3개 단계에서 또 뭐 그거를 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방법을 하면은 기존의 N스텝 알고리즘과 이렇게 하이브리드적으로 섞어서 쓸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종의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소개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변종들을 만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알고리즘을 기억해 두면 나중에 뭐 언젠가는 써먹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이후에는 뭐 크게 쓸 일은 없습니다. 이번 학기 강좌에서는. 그렇지만은 이걸 이용한 다양한 변종들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N스텝 SARSA 알고리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수도 알고리즘을 디파인을 했었는데 이 수도 알고리즘을 그냥 N스텝으로 확장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N스텝 TD 다룰 때 그 알고리즘하고 상당히 구조가 유사한데요. 일단 처음 네 줄은 이니셜라이제이션 관련된 거죠. 뭐 임의의 큐펑션을 이니셜라이즈, 뭐 보통 그냥 다 제로로 넣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파이는 엡실론 그리디하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기존에 하게 되는데 뭐 다 올 제로로 이니셜라이즈 했을 경우 Q를 엡실론 그리디한다라는 게 크게 뭐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똑같기 때문에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그냥 임의의 뭐 엡실론 소프트나 뭐 적당한 팔러시로 시작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알파 값 0에서 1 사이 정하고 뭐 엡실론 뭐 한 0.1이든 0.01이든 정해서 가고 실제로 뭐 지난 챕터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엡실론 그리디 알고리즘을 지난 시간에서 설명을 했지만 엡실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고 그 글리라는 아이디어를 설명할 때처럼 그리디 in the limit with infinite exploration에서처럼 엡실론을 계속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여나가는 즉 뭐 시간 인덱스가 K라고 하면 K분의 1로 계속 줄여나가는 어프로치를 쓸 수도 있는데 뭐 그거는 실제 사용할 때 그렇게 하면 되고 이론적으로는 논의를 좀 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엡실론이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엡실론은 계속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스텝 SARSA니까 뭐 현재 시점부터 T 플러스 N까지니까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에 관한 요 메모리가 딱 N 플러스 1개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메모리를 N 플러스 1개 존재해서 하고 그 다음에 뭐 임의의 터미널 스테이트가 아닌 의미의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 스테이트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니셜 스테이트에서 그 액션을 지금 이니셜라이즈 시킨 엡실론 그리디든 뭐 다른 팔러시든 로 액션을 취하면 된다는 얘기죠.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터미네이팅 에피소드인지 non terminating 에피소드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무한정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터미널 타임은 무한대로 나눠놓고 계속 이제 스텝 바이 스텝 인덱스를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간을 진행을 하는데 n 스텝을 앞서다 보니까 초반에는 데이터를 n 타임 스텝까지는 데이터를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모아야 됩니다. 데이터 모은다는 얘기는 SARS, SARSA 데이터를 처음 n 스텝까지 모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업데이트 하지 말고
터미널 스테이트까지 이 S, A, R, 그 다음에 next state. 그리고 뭐 만약에 터미널 스테이트 만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터미널 스테이트를 그 타임 스텝으로 고정을 시켜주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또 동일한 팔러시로, 이거는 on 팔러시니까 동일한 팔러시로 next 액션을 취해서 이거를 처음 n개 스텝까지는 그냥 업데이트 하지 말고 데이터만 환경하고 인터랙션 하면서 업데이트 하다가 이제 그 n개가 넘어서면은 이 타우를 뭐 타임 시프트를 해서 t가 왼쪽으로 그냥 n-1개 타임 시프트 된 겁니다. 그 타우라는 새로운 인덱스를 기반으로 해서 타우가 앞에 나오는 이 t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스텝 리턴을 앞에 나와 있는 식 그대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항을 여기서 더해주고 그게 바로 요 두 줄이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부분입니다. 타우에서 타우 플러스 n까지라는 이 토탈 리턴을 업데이트하는 거고 이 토탈 리턴이 구해지면 이제 n스텝 사스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어떤 알고리즘이냐? 바로 이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적용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그래서 이 Q 펑션이 주어지면은 이제 팔러시 이밸리에이션이 된 거죠. 그 GPI 다이어그램에서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올라가는 부분을 계산한 거고 내려가는 부분은 이제 엡실론 그리디하게 이 Q 펑션을 기반으로 해서 파일을 다시 업데이트하게 되고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스테이트가 나오면 그 터미널 스테이트를 다 쓸 때까지 지속을 하면 되는데 예를 들면 계속 타임 스텝이 진행되다가 터미널 스테이트가 있으면은 t라는 축에서 0부터 t-1 점점점점 t-n이 있겠죠. 자, 여기까지는 잘 업데이트 되다가 t-n이 지나가면서부터는 터미널 스테이트를 넘어서 버리죠. 요 n스텝 윈도우가.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마지막 터미널 스테이트에서 n 타임 스텝의 이 구간은 시간이 흐를 때마다 이제 그 n스텝 리턴의 항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도착하게 되면 최종 터미널 스테이트에 대한 리워드만 더해지고 마지막은 없는 상태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끝나버리는 이제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텝을 얘기하는 게 바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타우가 t-1까지만 이제 업데이트하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each 에피소드당 이거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또 이제 이게 끝나면 또 새로운 에피소드에 대해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수도 코드를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다이어그램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란 얘기죠. 자, n스텝 알고리즘은 우리가 TD 알고리즘을 처음 설명할 때, 그 점쟁이 뭐 이런 거하고 비유를 했었죠. 점쟁이가 질문 하나만 딱 던져보고, 그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이제 TD 제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고, 질문을 뭐 n개를 던져보고 상대방의 성격이나 뭐 운명을 파악하는 게 TDN 또는 뭐 n스텝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까 윈디 그리드 월드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패스를 쫓아간다고 하면은, 그 원스텝 살사, 그러니까 살사 제로 알고리즘이죠. 그거는 한 스텝만 앞서 보니까, 실제로 이 액션, Q 펑션이 업데이트 되는 순간은 언제냐면, 리턴이 주어지는 순간. 리턴이 주어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터미널, 의미 있는 리턴이 주어져야겠죠. 결국은 터미널 스테이트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그 스테이트에 도달하는 그 에피소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 직전, 한 스텝 전에만 q 펑션이 업데이트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10스텝, n이 10일 경우, 10스텝일 경우는 요 패스 상에서 마지막 스텝에서만 업데이트하는 게 이제 1스텝 알고리즘이고, 10스텝 알고리즘은 목적지 도달하기 전에 10스텝 전에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그 펑션들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당연히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미래를 훨씬 많이 내려다가 보니까. 그래서 굳이 바둑으로 비유한다면 뭐 이런 상황입니다. 바둑 기사 그러니까 바둑 레벨로 했을 때 뭐 예를 들면 뭐 5급과 1급의 차이가 뭐라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냐면 바둑을 수를 둘 때 상대방이 두는 수까지 포함해서 몇 수를 앞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뭐 아마추어 완전히 초보자인 경우는 지금 함수도 내다보기 어려운 그런 급급한 그냥 자기 수만 계산하기 바쁜 이제 그런 레벨일 테고요. 그러니까 사스 알고리즘을 치면은 원스텝 알고리즘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바둑 수준이 아마추어만 1급 또는 뭐 프로로 몇 단 정도 된다 그러면 뭐 한 최소한 뭐 10 스텝은 앞서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쨌든 한 최소한 서너 스텝은 앞서 볼 겁니다. 상대방이 내가 여기다 두면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 두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다 둘 건가라는 거를 미리 앞서 보기 때문에 결국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바둑으로 비유하자면 수를 상당히 앞서 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결국은 더 빨리 러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파인한 이런 N스텝 알고리즘을 조금 더 발전시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지난 챕터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몬테칼로에서 온 팔러시 방법을 배웠고 오프 팔러시 방법을 배웠듯이 TD 철학의 한 방법론인 이 사스 알고리즘에서도 사스 알고리즘 자체가 온 팔러시죠. 근데 이거를 오프 팔러시 방향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몬테칼로에서 적용했던 오프 팔러시 방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이 살사 방법에 적용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인 철학은 오리지널 살사 알고리즘은 팔러시 비헤이빙 하는 팔러시, 즉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팔러시랑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팔러시가 동일한 팔러시입니다. 같은 엡실론 그리디 팔러시로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는데 오프 팔러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휴먼 이미테이션 러닝이 대표적인 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이 뭐 자율주행 같은 걸 비교한다 그러면 휴먼 드라이버가 운전한 데이터를 우리가 비헤이비어 팔러시를 보고 그거를 거기서 나온 에피소드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데 휴먼 드라이버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어떤 새로운 AI 드라이버를 타겟 팔러시로 만들어내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오프 팔러시라고 하고요. 그래서 에피소드를 만들어내는 팔러시를 비헤이비어 팔러시 B라고 부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배워야 되는 팔러시를 타겟 팔러시라고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기서 이제 프리딕션하고 컨트롤 동시에 다 언급하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몬테칼로에서 오프 팔러시는 자세하게 배웠는데 사실은 그거를 temporal difference, TD에서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을 자세하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언급을 해보면
기본적인 TD 알고리즘은 뭐 이와 같은 구조로 같이 되어지죠. N스텝 TD 알고리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서 배웠듯이 현재까지의 V하고 그 다음에 N스텝 리턴하고 차이를 알파라는 팩터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코렉션 팩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로라는 게. 그랬을 때 이 백업 다이어그램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이 밸류 펑션을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SARS입니다. SARS가 아니고 SARS라는 얘기죠. 즉 SARS next 스텝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N 스텝이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ST, D 플러스 1, ST 플러스 2, 여기는 AT죠. AT 플러스 1. 그래서 짜자자작 쭉 가서 마지막에는 T라는 터미널 스테이트에 도달하게 되고 그 직전에는 AT-1이라는 액션을 취했겠죠. 그 직전의 스테이트는 ST-1이었을 테고. 자, 여기서 보면은, 액션이 어느 순간에 취해졌는가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백업 다이어그램에서. 액션이 어느 순간에 취해졌냐면, T라는 순간, T 플러스 1이라는 순간부터, 라지 T-1이라는 순간까지 취해졌다는 얘기죠. 자, 액션이 취해지는 순간이 중요한 이유는 그 액션이 취해지는 probability를 가지고 그 다음에 behavior probability와 그 다음에 target 그 policy의 probability가 그 액션이 취해지는 그 policy라는 건 액션을 취하는 확률들이니까 그 액션이 취해지는 그 인스턴트들에 대해서만 behavior와 target의 레이쇼를 우리가 계산해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구해지는 순간이 T부터 시작해서 라지 T-1까지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라지 T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N스텝 알고리즘에서는 T 플러스 N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직전에까지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죠. T 플러스 N-1까지. 그래서 액션이 취해지는 시작점은 T부터 T 플러스 N-1까지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로라는 확률은 K가 T부터 T 플러스 N-1이고 B, AK, SK, I, AK, SK인 이런 비헤이비어와 타겟 팔러시의 확률의 레이쇼들의 곱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몬테칼로 오프 팔러시 배울 때 이미 이 임포턴스 샘플링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 배운 내용들입니다. 자, 그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템포럴 디퍼런스 프리딕션, 즉 V라는 밸류 펑션을 구할 때 적용하면 N스텝, 기존의 N스텝 TD 알고리즘하고 다 똑같은데 이와 같은 임포턴스 샘플링 팩터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임포턴스 샘플링 팩터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타임 인덱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계산이 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러니까 임포턴스 샘플링이 곱해지는 건 사실은 당연한 얘기고 그 임포턴스 샘플링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곱해지느냐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TD 방법에서는 T라는 시간부터 T 플러스 N-1까지 곱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요게 이제 V라는 펑션을 구하는 어떻게 보면 prediction problem, N-스텝 TD 알고리즘, 오프 팔러시 TD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배우고 있는 N-스텝 SARS 알고리즘, 즉 Q 펑션을 구하는 알고리즘에서
of policy를 업데이트 하려면 동일한 식의 row만 곱해주면 되겠죠? 어떤 동일한 식이냐? Q를 업데이트하는 식은 이거죠. 동일한 식에다가 여기에 row라는 팩터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row라는 팩터 곱해진 건 뭐 당연히 맞는데 이 row라는 팩터가 behavior하고 target policy의 레이쇼들의 곱인데 어떤 타임 스텝부터 어떤 타임 스텝까지 곱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까 V 펑션 구할 때처럼 그러면 비슷하니까 t 플러스 1부터 t부터 t 플러스 n 마이너스 1까지냐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약간 미묘한 좀 어려운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프리딕션과 컨트롤이 철학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오프 팔러시로 가면은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그 오프 팔러시의 임포턴스 샘플링을 곱하는 팩터가 둘 다 곱해지는 건 맞는데 어느 타임 스텝에서 곱해지느냐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살사 N스텝 알고리즘에서는 오프 팔러시는 살사가 아닌 TD 오프 팔러시 알고리즘보다 전체적으로 시작과 끝점이 한 스텝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전엔 T에서 T 플러스 N-1이었는데 오른쪽으로 한 스텝 이동하니까 결국은 T 플러스 1에서 T 플러스 N까지 가는 그런 로우 펑션, 즉 임포턴스 샘플링 레이쇼가 곱해진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그걸 이해하는 것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시작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한 거, 그 다음에 끝점이 오른쪽으로 하나 이동한 거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이 그 전에는 T였는데 TD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스테이트에서 현재 액션을 취하니까 액션을 취하는 부분에서 항상 임포턴스 샘플링 레이쇼가 곱해져야 되니까 TD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시점이 포함된 게 맞는데 살사 알고리즘에서는 왜 그게 포함이 안 되느냐? 왜? T 플러스 1부터로 옮겨갔느냐? 즉 여기서 하지 않고 1로 옮겨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유는 현재 스텝에 해당하는 액션은 우리가 액션을 뭐라 할까요? 우리가 선택해서 취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주어지는 경우는 샘플링을 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주어진 거니까 그건 디터미스틱한 겁니다. 근데 샘플링 한다라는 얘기는 주사위 던진다는 얘기인데 주사위 던지려면 랜덤해야 되는데 랜덤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랜덤할 수 없는 거죠. 랜덤하지 않은 양은 확률을 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Q 펑션은 그냥 기본 정의상 현재 시점에서의 액션이 독립변수로 주어지기 때문에, 즉 디터미스틱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액션을 취하고 싶어도 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래서 T라는 시점에서의 임포턴스 샘플링은 스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스텝 밀려나가는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마지막 스텝은 왜 또 한 스텝 밀려났는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마지막 스텝이 ST 플러스 N, AT 플러스 N 이런 건데 AT 마이너스 N 이렇게 됐는데 기존의 V 펑션을 구할 때는 여기서 끝납니다. 아까 그림을 다시 가서 보면 여기서 봤듯이 이게 ST 플러스 N으로 그냥 하얀 동그라미로 끝나버리죠. 즉 스테이트로 끝나지 거기서 액션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T 플러스 N이 없는데 살사는 보면은 까만 점, 하얀 점, 까만 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점이 까만 점이어야 된다. 즉 마지막 스테이트에서 마지막으로 액션을 한번 주사위 던지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때 나오는 Q 펑션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즉 마지막에 액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텝에서의
액션이 취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그 스텝에서 임포턴스 샘플링이 당연히 곱해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시작점은 주어져서 오른쪽으로 밀린 거고 끝나는 점은 마지막 스텝에서 액션을 한 번 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된 거고. 그래서 추가된 이유는 하나씩 밀린 이유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시작점과 끝점이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한 것과 같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prediction problem, TD problem에서는 importance sampling이 T에서 T 플러스 N-1까지인데 SARSA에서는 N-step SARSA에서는 오플러스는 T 플러스 1에서 오른쪽으로 하나씩 이동해서 T 플러스 N까지 간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이제 다 담겨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수도 코드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오프 팔러시가 아닌 온 팔러시 수도 코드하고 거의 동일하고요. 구조는. 달라지는 점은 로만 곱해지면 되는 거죠. 로가 그 임포턴스 샘플링 레이쇼. 여기 타이포가 있는데 미묘한 타이포가 이 로가 로 타우 플러스 1부터 t가 아니고 타우 플러스 n입니다. 이 부분이 타우 플러스 n이 된다라는 걸로 고치기 바라고요. 그래서 바뀌는 부분은 이전 온팔러시 살사랑 n스텝 살사랑 다른 점은 이 로라는 팩터를 결국 요걸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우가 이 수학적인 t 역할을 한다 그랬으니까 타우 플러스 1부터 타우 n까지 구하는 스텝이 이 스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살사 알고리즘 업데이트 할 때 알파 이 살사 에러 또는 TD 에러 앞에 알파를 곱하기 전에 로도 곱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이 수도코드상의 나머지 부분들은 온팔러시 알고리즘과 동일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보면 그대로 할 수가 있고. 자, 아까 그 N스텝 알고리즘 설명하면서 N스텝의 복잡한 변종인 expected salsa라는 알고리즘을 설명했었죠. 만약에 오프팔러시에다가 이 expected salsa를 적용했을 경우 오프팔러시인데 expected salsa가 되면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expected salsa인데 오프팔러시를 하고 싶으면 오프팔러시를 로 팩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 백업 다이어그램을 비교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기존의 n스텝 살사 알고리즘은 이 백업 다이어그램이죠. 그다음에 expected 살사 알고리즘은 이 백업 다이어그램. 자, 두 백업 다이어그램의 다른 점은 거의 똑같은데 마지막만 다른 거죠. 마지막에 액션이 하나가 취해지느냐, 여러 개가 취해져서 평균을 취하느냐. 그 차이죠. 그 말은 뭘 암시하고 있냐면 마지막을 제하고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 팩터를 구할 때 우리가 살사 알고리즘 t 플러스 1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t 플러스 1부터 시작을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이 다르다는 얘기죠. 마지막이 기존에는 t 플러스 n이었는데 이 놈은 과연 그럴 것이냐. expected 살사에서도 생각해보자니 마지막에는 액션을 취해버린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만 샘플링을 해서 그때 어떤 그 리턴 값을 가지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그 expected 된 그 예상되는 값을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예상되는 값과 현재의 Q 펑션의 차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 마지막 스텝은 샘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샘플링이 아니고 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면
샘플링이 아닌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냐, 뭐 비슷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확률 이론적으로 굉장히 다른 겁니다. 샘플링은 실제로 주사를 던지는 거고 이밸류에이션은 주사를 던지지 않고 그냥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평균만 구해보는 계산만 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샘플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타임 스텝에서, 즉 마지막 타임 스텝이 t 플러스 n 타임 스텝이죠. 샘플링을 이란 말과 주사를 던진다는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됩니다. 샘플링을 안 하고 이밸류에이션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션이 안 취해지니까 액션이 안 취해지고 그냥 그거에 대한 뭐랄까 예상치, 평균치만 구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임포턴트 샘플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레이셔를.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고 끝내야 된다는. 그래서 t 플러스 n이 아니고 이전까지 t 플러스 n-1까지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까만 점들이 있는데 까만 점들이 그러니까 혼자 존재하는 점들의 타임 스텝에 대해서만 임포턴트 샘플링을 하면 되고 여러 개의 까만 점이 있는 데서는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거는 여러 개가 표시됐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주사위를 한 번 던졌는데 결과값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없죠. 결국 주사위를 안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까만 점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인식을 했다 그러면 이해가 좀 빠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xpected SARSA인 경우는 마지막 타임 스텝 하나가 없어진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에 이제 많은 변종의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이제 이 원리에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임포턴트 샘플링을 어느 타임 스텝에서 넣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할 수 있게 될 수가 있겠죠. 자, n스텝을 배웠으니까 우리가 n스텝 td, 즉 td 0에서 td n으로 갔고 td n을 또 뭐 엑스포넨셜 에버리지를 취해서 td 람다로 만들었듯이 마찬가지로 살사 알고리즘도 기본적으로 td 철학이다 보니까 살사 람다로 바꿀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워드 뷰부터 먼저 얘기하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백워드 뷰를 얘기하겠죠. 자, 백워드 뷰도 그래서 그 프리딕션 프로블럼에서 백워드 뷰가 성립이 되듯이 마찬가지로 컨트롤 프로블럼인 살사 람다에서도 백워드 뷰가 그대로 성립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아까 n스텝 알고리즘을 대했는데 가능한 모든 n스텝에서 나오는 n스텝 리턴들을 뭐 그냥 용어를 그냥 변수를 새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대로 써도 됐었을 것 같은데 그냥 qtn이라고 부르자라는 얘기죠. 그거를 이런 엑스포넨셜한 웨이트로 1-1 람다 n-1승으로 이제 가중 평균을 취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먼 미래는 웨이트를 적게 주고 가까운 미래는 웨이트를 많이 주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먼 미래에 일어날 것은 아직은 뭐 불확실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먼 미래에 웨이트를 덜 주는 이유는 좀 직관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이게 그 풀 백업을 하는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에서는 먼 미래도 상당한 웨이트를 줘야 되지만 샘플링을 할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가능한 가지수 중에 우연히 하나를 일어난 거를 우리가 observation, experience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음 스텝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연히 일어난 거 가지고 뭔가를 업데이트하는데 다다음 스텝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거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게 투스텝 알고리즘인데 우연에 기반해서 또 다른 우연을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뭐랄까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콤비네이션 중에 아주 더 작은 확률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즉, 먼 스텝을 내다볼수록 가능한 미래의 패스가 점점점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기 때문에 모든 가능한 미래는 멀리 내다볼수록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선택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 그럴까요? 확률적으로 레어한 이벤트가 일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트를 덜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엑스포넨셜 웨이트를 줘서 에버리지한 것을 이제 우리가 리턴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리턴 값을 가지고 Q 펑션을 업데이트하는 알고리즘을 살사 람다라고 한다. 근데 구조는 기존의 살사 알고리즘하고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온팔러스의 알고리즘입니다. 이제 임포던스 샘플링 팩터 고려 안 한 거죠. 그래서 기존 Q 펑션과 그 다음에 엑스포넨셜 에버리지한 모든 미래에 대한 평균값, 리턴에 대한 평균값의 차이를 가지고 Q 펑션 업데이트하는 이런 알고리즘을 살사 람다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 언급을 했듯이 TD 람다 포워드 뷰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모든 n스텝 알고리즘을 다 알아야만 이 QT 람다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n의 대색을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는 무한대 미래까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에피소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이 QT 람다라는 값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에피소드가 끝날 때만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라 기본적으로 오프라인 알고리즘이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다음 시간에 다룰 얘기지만 이 오프라인 알고리즘은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 윈디 그리드 월드 같은 그런 문제, 어떤 룹에 빠진다거나 할 때는 이게 에피소드가 무한정 지속될 테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그 룹에 빠졌던 상황에서도 사이클을 계속 돌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습이 일어나서 그 사이클에서 벗어나오면 좋은데 그 사이클 도는 동안은 아무 업데이트를 안 하면 사이클이 영원히 돌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알고리즘은 실제로는 좀 사용하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 알고리즘으로 변화시킨 것이 백워드 알고리즘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룰 내용이고요. 그래서 포워드 뷰 관련하여 이제 그 백업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간단히 설명을 하면 이 팩터들 1 람다부터 람다 n-1을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이 팩터들만 더해보면 이게 뭐 무한 등비급수니까 당연히 1이 됩니다. 이 팩터만 하면은 1 람다분의 1이 돼서 이거 캔슬 돼갖고 1이 된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에 1 람다 곱해진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 챕터에서도 이미 배웠고, 모든 가능한 스텝에 대해서 이거를 exponential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웨이트의 리턴에 대해서, n스텝에 대해서 웨이트를 적게 주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모든 가능한 possibility가 앞서 보면 볼수록 점점점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바둑으로 비교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바둑에서 뭐 바둑판이 19x 19 그리드로 이루어졌으니까 뭐 20-1의 제곱이니까 4 빼기 40 361이네요. 361개 그 포지션이 있으니까 원 스텝만 내다보면은 361개 possibility 중에 주사를 던졌으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게, 즉 361개 possibility 중에 하나가 선택된 뭐 361분의 확률을 다루는 그런 게 되는데, 투 스텝을 바라보게 되면 361개가 있고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거기에 각각의 경우에도 또 다른 또 넥스트 세컨드 스텝이 361개가 있으니까 361개의 제곱 개수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투 스텝으로 해서 주사를 던지면 361 제곱분의 1에 아주 일어나기 힘든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가 주는, 즉 바둑의 수로 본다 그러면 쉽게 미래의 웨이트를 줄여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백워드 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TD 람다에서처럼 백워드 뷰는 이 eligibility trace라는 걸 디파인을 하고, TD 람다에서는 S라는 놈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살사라는 건 컨트롤 프로그램이고 Q 펑션이죠. 그래서 Q 펑션의 독립 변수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입니다. S하고 A. 그래서 eligibility trace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S하고 A에 대해서, 즉 어느 특정 스테이트, 특정 액션에 대해서 각각 다른 eligibility trace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테이트가 10개가 있고 액션이 10개가 있으면 총 가능한 S하고 A 페어의 가능한 컨비네이션 100개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100개에 대해서 각각 다른 E라는 펑션, 100개의 eligibility trace를 각각 메모리에 놓고 트래킹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워드 알고리즘은 기존의 포워드 알고리즘보다 사실은 온라인 알고리즘이라 성능은 좋긴 한데,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 언급을 안 했지만, 계산적인, 즉 메모리 측면에서는 메모리가 상당히 증가한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알고리즘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